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쉽게 모두 SQL 데이터 분석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SQL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제 책이나 강의의 모든 내용들의 키워드는 실무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쉽게 전달한다입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또 더 알 수도 없어요. A to Z까지 다 알아보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죠. 그렇다면 가장 스마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빨리 학습하고 또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필요한 지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있죠. 한 달 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기, 일주일 만에 파이썬 또는 R 마스터하기. 이런 강의는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영업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겠죠. 이건 할 말이 많은데 강의 주제와는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스킵하고요. SQL에 대한 자세한 학습 방법은 이 시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SQL이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어. SQL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다. SQL은 안시 표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SQL은 구조와 질이 언어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질이, 즉 쿼리라는 부분이 SQL 언어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SQL 랭귀지로 SQL문 또는 쿼리문이라 불리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할 거예요. 즉 질의를 한다는 말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이런 조건의 데이터를 나한테 출력해줘,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질의에 맞는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일단 편하게 데이터베이스, 즉 DB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리하자면 SQL은 말 그대로 질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하는 조건을 데이터베이스에 던지고 그 결과를 받아 출력하는데 특화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회사 내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QL은 과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뭐 어떤 랭귀지처럼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랭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정리하자면 SQL로 RDBMS를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SQL은 안시 표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SQL은 표준화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문법을 한번 익혀 두시게 되면 다양한 제품 내에서도 SQL을 응용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2 SQL로 할 수 있는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질의, 조회 실행, 쿼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 쫙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받아 출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행을 삽입, 갱신,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프로시저, 뷰 등을 생성할 수 있다. 권한을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이나 프로시저 뷰는 다음 장 혹은 뒷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DBA,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그런 어떤 테이블이나 프로시저, 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도 줄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1.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란. 자, RDBMS는 SQL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다. MS SQL, 오라클, DB2, 마이오라클 등이 대표적인 RDBMS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MS SQL, 오라클 특히 많이 쓰고요. DB2, MySQL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거나 실습하실 때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MySQL 이런 것들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RDBMS 이다라는 얘기고요. RDBMS는 테이블이라 불리는 객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객체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자,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다. 테이블은 행, 로우, 열,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테이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2차원 테이블과 관계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자, 여기서 잠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제품처럼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MySQL DB, 오라클 DB 이러면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퉁쳐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테이블 A, B, C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D, E, F 다수의 테이블을 갖습니다. 테이블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 중에 엑셀 시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행이죠. 여러분 행 다 아시죠? 행, 열을 갖는 2차원의 X축과 Y축을 갖는 2차원 구조의 저장고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디파트먼트 테이블이라고 하면 부서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트먼트 ID, 디파트먼트 네임, 매니저 ID, 로케이션 ID 이런 식으로 부서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테이블. 예를 들어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살펴보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는 직원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인플로이 ID, first name, last name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인플로이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들은 키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어떤 직원이 어떤 인플로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고요. 관계에 대해서는 또 뒷장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테이블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다음 장. 자, 그럼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엑셀 시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2차원의 저장고이고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 행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행은 레코드라고도 불려요. 또는 로우, 튜플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통계하시는 분들은 observa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컬럼, 필드, 도메인 혹은 또 통계 쪽에서는 변수, variable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로만 부를게요. 여기 세로축 영역은 열, 가로축 영역은 행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교차점에 데이터 값이 있겠죠. 여기 기본 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번을 다른 학생이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이철수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학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주민번호와 같은 거죠. 유일하게 이 행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열을 기본 키 열이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기본 키 열은 학생 번호 열이 기본 키 열이 되는 겁니다.